나는 단지 마지막 몇 달 동안 이재호 씨를 돌본 간호사일 뿐이었다. 그의 방대한 재산이 어떻게 가족들에게 분배되는지 듣기 위해 예의상 초대받았을 뿐 변호사가 모든 것을 그의 조카 이수연에게 남긴다고 발표했을 때 나는 가방을 챙겨 자리를 뜨려 했다. 내 이름은 김민아였고 나는 그의 조카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변호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김민아 씨, 당신의 본명은 뭡니까? 그 순간 내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다. 처음 이재호 씨를 만난 날로 돌아가 보자. 그는 78세의 부유한 사업가로 까다롭고 요구가 많아 간호사들을 물갈이하듯 바꾸는 것으로 유명했다. 사설간호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들은 솔직하게 경고했다. 지난 4개월 동안 6명의 간호사를 바꿨어요. 가족들이 필사적이에요. 보통 요금의 2배를 주겠다고 하니 하지만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어려운가요? 내가 물었다. 요구가 세고 비판적이며 의학적 지시를 따르지 않아요. 마지막 간호사는 약을 주려다 물컵을 던졌대요. 나는 거절했어야 했다. 이미 병원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었고 내 삶조차 제대로 챙기기 버거웠다. 그런데 상사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과 2배의 보수가 마음을 흔들었다. 좋아요. 하지만 먼저 만나보고요. 맞는지 봐야겠어요. 이재호 씨의 저택은 재벌가의 전형이었다. 웅장하고 우아하며 약간 위압적이었다. 가정부인 박 여사가 나를 안내하며 골동품 가구와 값비싼 유화가 가득한 방들을 지나쳤다. 서재에 계세요.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 날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서재에서 이재호 씨는 가죽 휠체어에 앉아 잘 손질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병으로 왜소해진 몸집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를 보자마자 그의 표정이 굳었다. 또 하나 왔군. 그는 무시하듯 말했다. 얼마나 버틸 것 같아. 기록은 3주야. 그건 달려있어요. 내가 의자를 끌어와 그의 눈높이에 앉으며 말했다. 간호사가 얼마나 필요하실까요?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재산과 명성에 주눅들거나 가짜 친절로 아첨했을 터였다. 나는 둘 다 하지 않았다. 의사들이 말하길 6개월쯤 남았대. 췌장암이야. 통증 관리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유감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말했다. 무서울 텐데요. 무섭다고 그는 웃었지만 웃음기 없는 소리였다. 젊은 아가씨, 나는 78년을 살았어. 사업 제국을 세웠고 10평생 써도 남을 돈을 모았지? 죽는 건 두렵지 않아. 혼자 익힌 채 은행 계좌 말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죽는 게 두려울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 깃든 외로움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가족은요? 가족. 먼 친척들 뿐이야. 돈 달라고 할 때만 연락하지? 지금은 독수리처럼 빙빙 돌며 내가 죽기만 기다려 재산을 놓고 싸우려고 해. 외로워 보이네요. 그렇지.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봤다. 그래서 김민아 씨, 나한테서 훔치러 왔어. 속이려? 아니면 진짜 도우러? 돌보려 왔어요. 그게 어떤 모양이든 내 말투가 그를 설득한 듯 그의 표정이 약간 누그러졌다. 두고 보자고. 두고 봐.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그의 까다로운 평판이 대부분 방어 기제라는 걸 알게 됐다. 그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실망했다. 돈을 훔친 직원들,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척들, 건강이 나빠지자 사라진 친구들. 그래서 벽을 쌓았던 거다. 하지만 그 거친 외피 아래에는 지적이고 책을 많이 읽었으며 가드를 내리면 놀랍게 재미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한국전쟁 후 가난 속에서 자랐고 노력과 영리한 투자로 재산을 쌓았으며 결혼도 아이도 없었다. 사업에 너무 집중했지. 어느 오후 물리치료를 도우며 그가 말했다. 가족은 나중에 생각했어.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어. 후회하세요? 매일 돈은 많은 걸 사줄 수 있지만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을 사줄 수는 없어. 김미나 씨.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전문적에서 우정에 가까워졌다. 매일 아침 도착하면 그는 서재에서 책 토론이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 삶, 병원 일, 작은 아파트, 단순한 기쁨에 매료됐다.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해 보이네. 그가 어느 날 관찰했다. 충분히 있어요. 중요한 일과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부자들이 그걸 못 말하잖아요. 그렇군. 그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이재호 씨는 내 가족, 배경, 미래 꿈에 대해 물었다. 나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야기, 간호학교를 스스로 다닌 이야기, 언젠가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클리닉을 여는 꿈을 말했다.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어? 네,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 떠났어요. 어머니는 그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다고만. 어머니 가족은? 많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만나본 적 없어요. 어머니는 우리 둘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2년 전 호흡기 질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는 세부 사항에 특별히 관심을 보였다. 어머니의 처녀성, 자란 곳, 도시로 이사 온 시기. 나는 그냥 대화라고 생각했다. 자신과 다른 삶을 이해하려는 거라고. 그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는 유산에 더 신경 썼다. 수십 년 전 연락이 끊긴 조카에 대해 자주 말했다. 수연이는 내 여동생의 딸이야. 동생 은지가 젊어서 죽었고 수연이는 아버지가 키웠어. 10대 때 이사가서 연락이 끊겼지? 항상 궁금했어. 찾아보셨어요. 탐정들을 고용했지만 흔적이 끊겼어. 수연이는 이제 50대일 텐데 결혼해서 성이 바뀌었겠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는 한참 침묵했다. 내 유일한 진짜 가족이니까? 재산을 현명하게 쓰고 남을 돕는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어. 다른 친척들은요? 독수리들. 내 돈을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지만 나를 사람으로 진심으로 아낀 적 없어. 그들에게 주면 사치스러운 차와 휴가에 탕진할 거야.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 그의 마지막 주간,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다. 진통제가 그를 졸리고 혼란스럽게 했지만 매일 대화를 고집했다.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듯 전화하고 변호사를 만나지만 세부는 비밀스러웠다. 준비 중이야. 모든 게 잘 처리되도록 내가 물으면 그렇게만 말했다. 죽기 일주일 전 오후 그는 정원에 앉자고 했다. 아름다운 봄날이었고 그는 오랜만에 맑아 보였다. 미나야,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지난 몇 달이 몇 년 만에 가장 행복했어. 이재호 씨. 태호라고 불러. 진심이야. 내가 내 가족보다 더 진짜 친절을 보여줬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걸 상기시켜줬지? 저도 좋았어요. 역사, 문학, 다른 관점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약한 손가락이었다. 내가 가고 나서 내 자신에 대해 뭘 알게 되든 친절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화폐라는 걸 기억해. 아무것도 내가 변하게 하지 마. 약속해요. 나는 왜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는지 이해 못했지만. 태호 씨는 3일 후 내 손을 잡은 채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말은 부자 늙은이 이상으로 봐줘서 고마워. 장례식은 소박했다. 대부분 사업 동료와 먼 친척들. 그들은 애도보다 유언장에 더 관심 있었다. 나는 뒤에 앉아 그들보다 그를 덜 안다고 느껴 침입자 같았다. 장례 후 변호사 최 변호사가 다가왔다. 김미나 씨, 내일 오후 유언장 읽기에 와주세요. 태호 씨가 특별히 요청했어요. 저는 그냥 간호사예요. 거기 있을 자격 없어요? 분명히 원하셨어요. 직원들도 초대됐어요. 그가 단호히 말했다. 내일 2시, 사무실에서. 다음 날, 우아한 회의실에서 태호 씨의 친척들 사촌,
조카들 글 만났다. 그들은 그의 죽음을 알자마자 나타났다. 직원들도 박 여사, 운전기사 한씨, 요리사 임 여사, 최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고 두꺼운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나, 이태호, 정신과 몸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그는 작은 유산들 자선 단체 기부, 오랜 직원 선물 글 읽었다. 박 여사, 한씨, 임 여사, 최 변호사 자신에게. 친척들에게는 적당한 액수. 가족들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이제 내 재산 대부분 약 150억 원 가치에 대해 방이 고요해졌다. 모든 부동산, 투자, 유동자산을 사랑하는 조카 이수연에게 남긴다. 방이 폭발했다. 친척들이 소리치고 설명 요구하고 소송 위협했다. 하지만 나는 혼란 속에 최 변호사를 봤다. 내 이름은 직원 부분에 없었고 왜 여기 있지? 오해였다. 소란 속에서 조용히 나가려 했다. 최 변호사가 소란 위로 소리쳤다. 김민아 씨,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실수예요. 직원 부분에 없었어요. 맞아요. 마지막 부분이 당신 거니까? 무슨 뜻이에요? 제 이름은 미나예요. 수연이 아니에요. 그가 손을 들어 침묵시켰다. 김민아 씨, 본명이 뭡니까? 김민아. 이수연 자동으로 말했다. 하지만 수연으로 불린 적 없어요. 항상 미나였어요. 어머니 처녀성은? 이은지예요. 여전히 이해 못했다. 할머니는 김민아 씨. 은지. 이은지 갑자기 멈췄다. 충격이 물리적 타격처럼 왔다. 이은지. 방이 다시 고요해졌다. 이번은 미스터리가 풀리는 침묵이었다. 최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김민아 씨, 당신이 이태호 씨의 조카예요. 할머니 이은지가 그의 여동생이었어요. 불가능해요. 내가 속삭였다. 어머니가 가족은 다 같다고 했어요. 할머니와 태호 씨는 젊었을 때 다퉜어요. 그의 사업 방식을 반대했죠. 돈에 치중하고 가족을 소홀히 한다고. 할머니가 떠났어요. 태호 씨는 수년간 찾아다녔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조카인걸? 수십 년 찾았어요. 에이전시 사진을 보고 직감했죠. 당신은 할머니의 복사본이에요. 그래요. 사진 본 적 없어요. 그는 옛 사진을 줬다. 밝은 눈과 검은 머리의 젊은 여인. 70년대 옷을 입은 나 같았다. DNA 검사 결과가 몇 주 전 나왔어요. DNA, 이제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첫 주에 쓴 물컵. 검사했어요. 최 변호사의 표정이 친절하지만 진지했다. 당신은 태호 씨의 생물학적 조카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무슨 시험? 태호 씨는 가족 연결 가능성 있는 또 다른 수연을 찾았어요. 몇 달 동안 둘 다 관찰하며 성격, 동기, 진짜 친절을 테스트했죠. 다른 수연이 있었어요. 이수진, 몇 년간 조카 행세하며 돈을 압박했죠. 당신이 일할 때 여러 번 방문했지만 당신은 못 봤을 거예요. 그녀는 요구가 세고 재산에만 관심 있었어요. 나는 태호 씨가 피곤하거나 화난 날들을 떠올렸다. 힘든 방문자가 있었다고 했지? 반대로 당신은 진심 어린 보살핌을 보여줬어요. 사람으로 대했지 은행 계좌로 아니에요. 행동으로 사랑과 존경을 얻었어요. 태호 씨의 사촌 하나, 얼굴 붉은 남자 박준호가 화나 일어났다. 말도 안 돼, 그냥 아픈 노인을 조종한 간호사야. 유언장 이해 제기할 거야. 시도하세요. 최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다. 태호 씨가 예상했어요. 결정 과정 문서, 두 수연과의 상호작용 비디오를 남겼어요. 대조가 뚜렷하죠. 그가 나를 봤다. 숙부가 편지를 남겼어요. 지금 읽을까요? 사적으로? 지금요. 목소리가 속삭임이었다. 그는 봉투를 열고 읽었다.
사랑하는 수연아, 내가 미나를 선호한다는 건 알아. 내 어머니와 재회 못한 게 슬퍼. 내가 된 훌륭한 여인으로 자랑스러워. 이 유산이 충격일 거야. 왜 어머니가 나에 대해 말 안 했는지, 왜 가족이 끊겼는지, 왜 더 일찍 찾지 않았는지 물을 텐데. 진실은 할머니와 나는 둘 다 고집세고 자존심 강해서 돈과 가치에 대한 불화로 헤어졌어. 그녀는 나를 차갑고 탐욕스럽다고, 나는 그녀를 순진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둘 다 틀리고 맞았지? 하지만 지난 달 너를 보며 은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키웠다는 걸 알아. 그녀의 친절, 강함, 사람의 선함을 보는 능력. 나에게 없던 지혜, 돈이 도구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걸 내가 가졌어. 재산을 남기는 건 혈연 때문만 아니야. 내가 가족의 의미를 보여줬으니까. 까다롭고 요구 많을 때 돌봤고, 이야기 들어줬고, 다른 사람들이 돈 많은 어려운 노인으로 볼 때 존엄과 존경으로 대했어. 현명하게 써, 미나야. 내 마음, 무료 클리닉 꿈, 도울 수 없는 사람 돕는 욕망을 봤어. 이 돈이 그 꿈을 실현하게 할 거야. 하지만 돈 이상으로 내가 사랑받았고 누군가에게 중요했으며 내 친절과 연민이 노인의 마지막 달을 의미 있게 만들었다는 걸 주고 싶어. 이제 내가 내 유산이야. 혈연 때문이 아니라 내 아름다운 마음 때문이야. 자랑스럽게 해줘. 모든 사랑을 담아 숙부 태호. PS 서재 셰익스피어 컬렉션 뒤에 사진 앨범 있어. 내 어머니 어린 시절, 가족이 잘못되기 전 사진들. 너를 위해 보관했어. 이제 내가 몰랐던 가족을 알 수 있어? 읽기가 끝날 무렵 나는 울고 있었다. 적대적 친척들은 조용해졌다. 어쩌면 조작이나 탐욕이 아닌 사랑, 가족, 진짜 연결의 힘을 이해한 듯.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속삭였다.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최 변호사가 친절히 말했다. 하지만 결정할 게 있어요. 이 유산은 큰 책임이 따르죠. 다음 몇 시간, 그는 태호 씨의 재산 세부를 설명했다. 150억 외의 저택, 미술 컬렉션, 투자 부동산. 압도적이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숙부가 원했을 대로. 하지만 이미 알 거예요. 맞았다. 그 회의실에서 상상 못한 부에 둘러싸여도 태호 씨가 원할 걸 알았다. 6개월 후 나는 이태호 커뮤니티 헬스센터 로비에 서서 취약 지역 가족들이 무료 진료를 받으러 들어오는 걸 봤다. 저택은 최첨단 클리닉으로 바뀌었고 최고 장비와 헌신적 의료진. 미술 컬렉션은 박물관의 기부, 수익으로 저소득한호 학생 장학금. 투자 부동산은 노인과 가족을 위한 저렴 주택으로. 나는 편안한 삶과 클리닉 지속성을 위해 충분히 남겼지만 대부분은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 박 여사가 클리닉 운영을 도왔다. 태호 씨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어느 오후, 무료 검진 후 건강한 아기를 아는 젊은 어머니를 보며 그녀가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의 신뢰에 걸맞게 배우는 중이에요. 이미 그러세요. 당신이 사람으로 봤던 그날부터. 그날 저녁, 클리닉 사무실 전 태호 씨 서재에 앉아 편지에 언급된 사진 앨범을 봤다. 웃는 어린 어머니, 임신한 할머니, 젊은 태호 씨 자존심과 오해로 찢긴 가족. 특히 감동적인 사진 하나, 10대 할머니와 태호 씨, 팔짱 끼고 카메라에 웃음. 뒷면에 어머니 글씨로 은지와 태호, 영원한 베프. 저녁 클리닉의 고요 속에서 유산의 의미를 이해했다. 돈이나 재산, 재단의 선행이 아니었다. 우리가 만드는 연결, 공유하는 사랑, 서로를 보는 방식. 나는 김미나로 시작했다. 어머니 외에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한 간호사, 이수연으로 발견됐다. 재산과 몰랐던 가족 역사의 상속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혈연이나 이름, 유산이 아니라는 것. 당신을 진짜 보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 태호 씨는 내 단순한 삶과 검소함 너머를 봤다. 나는 그의 재산과 평판 너머 외롭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봤다. 유산은 내 환경을 바꿨지만 나를 바꾸지 않았다.
여전히 남 돕기를 믿고 단순한 기쁨을 찾고 관계로 부를 재는 사람. 하지만 이제 진짜 차이를 만들 수단이 생겼다. 나에게 가르친 사람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가장 큰 유산은 남기는 게 아니라 다른 이가 되도록 영감을 주는 거라고. 클리닉을 잠그며 그의 마지막 말을 생각했다. 부자 늙은이 이상으로 봐줘서 고마워. 하지만 진실은 그가 내게 더 많이 줬다. 가족, 목적, 꿈을 실현할 자원. 가장 중요한 발견은 보물 찾기가 아니라 자신을 찾고 항상 사랑받을 가치가 있었다는 걸 배우는 거라고 가르쳐졌다.